안녕하세요. 중장년층 건강, 꼭 필요한 핵심만 쉽고 신뢰감 있게 풀어드리는 채널인데요. 오늘은 식탁 위의 붉은 보석, 슈퍼푸드 토마토 이야기입니다.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토마토를 꾸준히 먹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항산 화력이 떨어지면서 혈관 염증이 높아지고 눈의 활성산소 방어가 약해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반대로 토마토를 과하게, 특히 공복에 산성 강한 상태로 드시면 위가 예민하신 분들에겐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어요. 혈액을 묽게 하는 성질이 있어 항응고제 드시는 분들은 과다 섭취가 코피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죠. 또 칼륨이 많아서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에겐 전해질 불균형 우려가 있는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방향이 확실히 잡히실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토마토는 남아메리카 원산으로 전해져 있는데요. 유럽에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관상용이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 이탈리아 지중해 식단의 핵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올리브유와 함께 조리해 먹는 문화가 생겼는데요. 여기엔 과학적 이유가 숨어 있어요. 토마토의 붉은색 성분인 리코펜은 지용성이라 기름과 만나야 흡수가 확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는데 가열조리 시 세포벽이 무너지면서 리코펜의 체내 이용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으로 섭취하기보다 익혀 먹는 게 유리한 이유, 이해되시죠? 토마토에는 리코펜뿐 아니라 루테인, 제아잔틴 같은 카로티노이드, 비타민C, 폴리페놀, 칼륨, 식이섬유가 골고루 들어있는데요. 특히 중장년층에 중요한 건 항산화 항염과 혈관 건강인데 토마토는 이 둘의 교차점에 서 있는 식품이라고 해요. 서구의 대규모 관찰 연구들에서는 토마토 섭취가 많을수록 일부 심혈관 지표가 유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관찰되었으며 임상 연구에서도 토마토 추출물이나 리코펜 보충이 혈압이나 산화 스트레스 지표 개선에 도움을 보인 사례들이 보고되어 왔습니다. 물론 식습관 생활습관 전체 맥락에서 봐야 하지만 토마토의 잠재력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어요. 중요성은 분명합니다. 하루 한두 개 또는 주 5회 이상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습관이 항산화 방어망을 촘촘히 해주고 염증 반응을 다독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구체적인 효능, 사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토마토의 대표적 효능 7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심혈관 건강과 혈압관리. 토마토의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 균형에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리코펜과 폴리페놀은 산화 LDL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어 혈관벽 자극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일부 임상에서는 토마토 추출물을 일정 기간 섭취했을 때 수축기 혈압이 소폭 내려가거나 혈관 기능 지표가 개선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고 해요. 중장년층 시청자분들, 매일 생토마토만 고집하지 말고요. 토마토를 살짝 데쳐 올리브유에 버무린 샐러드로 드시면 흡수율과 포만감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으니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항산화 항염 작용으로 노화 속도 완화. 활성산소는 세포 노화의 가속 페달인데요. 리코펜, 비타민C, 루테인 등이 활성산소를 중화해주고 염증성 사이토카인 상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예를 들어 토마토 주스나 소스를 일정 기간 섭취한 군에서 산화 스트레스 표지자 저하가 관찰된 연구들이 있는데 이는 피부와 관절, 혈관벽 등 전신 조직에 긍정적인 신호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먹는 항산화 크림이라고들 하죠. 꾸준함이 관건이에요. 세 번째, 눈 건강 보호. 중장년층에서 흔한 황반변성, 백내장 위염과 연관된 것이 바로 산화 스트레스인데요. 토마토의 카로티노이드, 특히 루테인, 제아잔틴은 망막의 황반부에 축적되어 청색광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토마토만으로 충분하진 않지만 시금치, 케일과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데요. 실생활 예로 점심에 토마토 시금치, 달걀 프리타타를 올리브유로 조리해 드시면 지용성 영양소 흡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어렵지 않죠? 네 번째, 혈당 관리와 체중 조절 보조. 토마토는 열량이 낮고 수분식 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을 주기 좋아요. 여기에 항염 효과가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일부 연구에서는 토마토 기반 식단이 식후 혈당 상승폭을 완만하게 하는 데 기여한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 다이어트 팁으로 식사 전 토마토 1개와 견과류 소량을 함께 섭취하면 과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혈당 스파이크도 완화할 수 있어요. 꼭 실천해보세요. 5번째, 전립선 포함 남성 건강 리코펜은 특히 전립선 조직에 잘 축적되는 성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관찰 연구들에서 토마토 섭취량이 높은 군에서 전립선 관련 위험이 낮게 관찰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물론 인과를 단정할 순 없지만 메커니즘상 항산화 항염 호르몬 신호 조절이 복합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중장년 남성분들께 토마토 소스 파스타를 통밀면 올리브유와 함께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맛과 건강 모두 챙길 수 있어요. 6번째, 토마토의 카로티노이드 섭취가 일정 기간 지속되면 피부의 항산화, 방어력이 올라가 자외선에 의한 홍반 반응이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된 연구들이 있는데요. 바르는 것만큼이나 먹는 관리 중요하다고들 하죠. 토마토 아몬드 올리브유 조합은 지용성 영양소 흡수와 피부 지질 균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7번째, 간 건강과 해독 보조 직접적인 해독 표현은 과장일 수 있지만 토마토의 항산화 성분이 간세포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기름진 식사를 자주 드신다면 토마토 양파 마늘을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 곁들이는 습관이 지질과산화를 낮추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술자리 다음날 생토마토보다는 토마토 수프가 위에도 부담이 덜하고 부드럽고 흡수력에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 음식 알려드릴게요. 올리브유. 리코펜은 기름과 만나야 흡수가 쑥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어요. 토마토를 살짝 가열해 올리브유와 드시면 혈중 리코펜 농도 상승에 유리합니다. 지용성 영양소 흡수 전략의 정석이죠. 달걀. 달걀의 지방인 지질이 지용성 카로티노이드 흡수를 도와요. 샐러드에 삶은 달걀을 더하면 토마토 속 유효 성분 이용률이 좋아진다고 하고 단백질 보강까지 되니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과 식이섬유의 조합인데요. 토마토, 아보카도, 라임, 올리브유 샐러드는 혈당 반응을 완만하게 하고 카로티노이드 흡수를 돕는 궁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양파와 마늘은 유황 화합물이 항염 항균 작용을 보조하고 토마토의 산미와 만나 소화 효율과 맛을 동시에 끌어올려요. 토마토 소스에 양파 마늘을 충분히 볶아 넣으면 항산화 시너지가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치즈, 특히 모차렐라와 같이 요리에 섭취하면 칼슘 단백질 보강과 함께 지방이 리코펜 흡수에 도움을 주는데요. 카프레제처럼 올리브유까지 더하면 흡수율, 맛, 포만감 3박자가 맞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가요? 당장 요리해서 드시고 싶지 않나요? 그러면 이번에는 궁합이 맞지 않는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공복에 다량 섭취. 산도가 있어 위가 예민하신 분은 속쓰림, 구역, 트림이 악화될 수 있어요. 특히 아침 공복에 생토마토나 토마토즙을 빠르게 들이키는 습관은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크래커나 견과류와 함께 드시길 추천해요. 고나트륨 가공식품과 같이 섭취하면 토마토의 칼륨은 좋지만 짠 가공식과 함께 드시면 위점막 자극 부종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요. 케첩 듬뿍, 소금 과다 토핑은 최악의 궁합이고 싱겁게 자연식 위주로 맞추세요. 탄산음료나 과량 카페인과 동시 섭취하면 산성이 겹치면서 위산 역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식후 바로 탄산과 토마토 소스를 함께 섭취하면 더부룩함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술과 함께 짠 토마토 요리를 많이 먹으면 위와식도 자극이 커질 수 있습니다. 술자리에선 생토마토보다는 부드럽게 조리한 수프를 소량으로 천천히 섭취하시는 게 좋아요. 토마토의 씨와 껍질이 물리적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위장 예민하시다면 껍질을 데쳐 벗기고 씨를 조금 제거한 뒤 드시는 걸 권합니다. 섭취하시는데 조심해야 할 분들 알려드릴게요. 신장 기능 저하 및 만성 콩팥 질환. 칼륨 축적이 문제인데요. 토마토는 칼륨이 많아 과다 섭취 시 부정맥 위험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의료진과 일일 허용량을 꼭 상의하고 섭취하세요. 위식도 역류, 위염 소화성궤양. 토마토의 산도와 유기산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위가 평소에 안 좋으신 분들은 공복 시 피하시고 가열의 산미를 낮춘 수프 형태로 소량부터 시도해보세요. 혈액응고 억제제 복용을 하고 계신 분은 토마토의 성분과 상호작용으로 인해 피부의 멍 또는 출혈 경향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과다 섭취는 피하고 갑자기 섭취량을 크게 늘리지 마세요. 과일이나 채소 알레르기가 있어서 입술 가려움, 두드러기, 복통이 있다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 후 섭취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치면 반응이 줄어드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고요산 혈증이나 요로 결석 증상으로 표리는 낫지만 옥살산 등 결석에 민감한 분은 총량 관리가 필요해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편식이나 과식은 피해주세요. 이제 보관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완숙전이라면 상온에서 서늘하고 통풍 잘 되는 곳에 두어 당도와 풍미를 살리세요. 완숙 후 오래 보관해야 한다면 냉장 보관하되 드시기 30분 전 상온에 두면 향이 살아나고 맛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꼭지 부분이 수분 증발을 막아줘서 아래로 가게 두면 신선도가 오래가요. 압력받지 않게 쌓지 마시고 단층으로 보관해주세요. 물기 남은 상태로 장기 보관하면 곰팡이 미생물 번식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먹기 직전에만 흐르는 물로 살살 씻어주세요. 자른 토마토는 표면 산화가 빨라져서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 24시간 내 섭취를 권장합니다. 레몬 약간과 올리브유로 코팅하면 신선도가 조금 더 유지돼요. 이렇게 잘 보관된 토마토를 드실 때 중요한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가열조리 시 살짝 데치거나 올리브유에 가볍게 볶으면 리코펜 함량률이 올라갑니다. 단, 고온에서 오래 가열하면 비타민C 손실이 커질 수 있어서 중불 그리고 짧게 익히는 게 포인트예요. 통조림이나 소스 선택 시 원재료 비율이 높고 나트륨 설탕 첨가물 적은 제품을 고르세요. 라벨의 나트륨 함량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두들 즐겨 드시는 소스인 토마토 케첩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토마토 1kg, 소금 1큰술과 4분의 1큰술, 설탕 5큰술, 식초 10큰술을 준비해주세요. 토마토를 잘게 토막내서 믹서기에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냄비에 담아주시고 소금, 설탕, 식초를 넣어주시고 중약불로 끓여주세요. 12분에서 15분 동안 졸여주시면서 눌러붙지 않게 저어주세요. 그러면 건강에도 좋고 맛있는 토마토 케첩이 완성된답니다.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토마토는 항산화 항염, 혈관 눈 피부 남성 건강까지 두루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올리브유, 달걀, 아보카도, 양파, 치즈와 궁합이 좋고요. 공복. 과다 섭취, 짠 가공식 그리고 탄산과 동시에 섭취하시는 것은 피하는 게 핵심이에요. 특히 신장 위장 질환, 혈액응고 억제제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섭취량을 조절하시고요. 꼭 의사와 섭취량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토마토에 대해 확실히 아시는 것이 섭취하시는 것을 모르고 먹는 것보다 더 맛있고 건강한 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일상에 한두 가지 실천만 더해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꼭 집에서 토마토 케첩 만들어 보세요. 가공된 케첩보다 새콤달콤 맛있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건강 습관은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이고 내일을 위한 준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